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안전하다. 그런데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전부 틀렸습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을 부르는 물질, 간을 지치게 하는 독소, 혈당을 폭발시키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면요? 지금 들으셔서 놀라셨다면 그 반응이 아주 정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바로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식품, 대사의학을 연구하는 김상현 의학박사입니다. 25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특별한 병이 아니라 냉장고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세 신명자 여사님은 속쓰림 가스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셨지만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냉장 보관 실수였습니다. 7가지 음식 보관 방법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위험 증상은 거의 사라지고 피로감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노년 건강을 망치는 냉장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냉장고에서 독소로 변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10년 뒤 나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지켜준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계시지만 노년층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냉장고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온 스트레스입니다. 감자, 토마토, 바나나처럼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재료는 갑자기 섭씨 3에서 5도의 냉장고에 들어가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플로리다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12도 이하에 두면 풍미와 영양을 만드는 유전자가 수십 개나 멈춰버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에서는 맛과 영양이 동시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과습 환경입니다. 냉장고 내부 습도는 85에서 95%로 매우 높은데 양파, 마늘처럼 건조함을 좋아하는 식재료는 이런 환경에서 속부터 무르기 시작합니다. 전남대 연구에서는 냉장 보관된 양파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고 이 독소가 장과 간을 자극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파가 밖에서는 오래 가는데 냉장고에서는 유독 빨리 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습도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분 구조의 변화입니다. 감자, 빵 같은 전분 식품은 낮은 온도에서 전분이 빠르게 굳는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자료에서는 이렇게 굳은 전분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돌조각처럼 느껴지고 당뇨를 가진 어르신들이 갑자기 피곤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내 미생물 변화입니다. 교토대 연구에서는 냉장 보관된 오이가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장에서 분해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스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도 큰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냉장고 특유의 혼합 냄새와 수분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김치 냄새, 생선 냄새, 채소의 수분이 모두 섞여 떠다니는데 빵처럼 흡수력이 강한 식품은 이 냄새와 미세 입자를 빨아들입니다. 경희대 연구에서는 냉장빵을 장기간 먹은 그룹에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냄새가 문제라기보다 냄새 속 입자가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양소 파괴 문제도 있습니다. 보스턴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는 13도 이하에서 비타민 C가 70% 이상 감소하고 하버드대 자료에서는 냉장 토마토의 리코펜 생성이 크게 줄어 항산화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식재료가 냉장고 안에서 제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된 장기 기능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는 음식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고령층 장과 간이 민감하게 반응해 피로, 속쓰림, 소화 장애가 쉽게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식재료의 작은 변화가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몸 전체에 큰 파도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냉장고 보관 실수가 왜 몸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하나의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장이 반응하고 장에서 생긴 변화는 간과 혈관, 심지어 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보관 실수 하나가 피로,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처럼 전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장과 뇌를 잇는 통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연구에서는 장내 환경이 불안정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수면과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변질된 영양소나 독소가 장을 자극하면 뇌도 예민해지고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새벽각성이나 집중력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과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미세하게라도 변하면 간은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버드대 자료에서는 독성 물질이 적게 늘어도 간 기능 수치는 빠르게 변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맛이 약간 변한 음식만 먹어도 피곤함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간은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해독기관이라 부담이 조금만 늘어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혈관과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분이 변한 감자빵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혈관벽이 마치 뜨거운 물을 맞은 것처럼 자극을 받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이런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까지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냉장 보관 감자튀김이나 식은 빵을 먹은 뒤 두근거림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 변화 또한 여러 기관으로 번집니다. 오이, 마늘처럼 냉장고에서 구조가 변한 식재료는 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가스를 만들고 장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토대 연구팀은 이런 염증이 심장 관절 통증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몸 곳곳으로 번져 피곤함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냉장고의 문제는 단순히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 장간 혈관 내로 이어지는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변화도 노년기에는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 보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왜 보관 습관 하나가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신영자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에는 가스가 차고 오후만 되면 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큰 질환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사님의 식습관과 냉장고를 확인하는 순간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항상 냉장고 아래 칸에 쌓여 있었고 감자도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늘한 곳이 아닌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조직이 이미 변해 있었고 독소가 조금씩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냥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냉장 보관을 중단하고 양파는 통풍 좋은 바구니에, 감자는 빛을 차단한 신문지에, 마늘은 껍질째 건조한 곳에 두도록 방법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4주 만에 속쓰림이 줄었고 6주 뒤에는 식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째에는 피로감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강문철 어르신입니다. 강 어르신은 당뇨를 앓고 계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마다 양을 조절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이고 운동도 하시는데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냉장고에 넣어둔 식빵 2장을 꺼내 토스터로 데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강 어르신은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가니까 좋은 줄 알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빵은 전분 구조가 빠르게 굳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성질이 생깁니다. 강 어르신에게 실온 보관하시거나 냉동 후 바로 굽는 방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2주 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한 달 뒤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먹는 양만 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관법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식재료의 보관 상태가 바뀌자 장간 혈당이 달라졌고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이런 작은 생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보관 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식재료마다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의 배경에는 모두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변하고 그 상태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자료에서는 고온 조리 시 이 물질이 최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자를 서늘한 곳에서 빛을 차단해 보관하면 이 과정이 억제되며 실제로 소화 부담과 위 자극도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오래 유지되는데 냉장고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남대 연구팀은 냉장 보관 양파에서 간과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곰팡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양파를 망에 넣어 걸어두면 수분이 빠지고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성분도 자연 상태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깐 마늘은 냉장고에서 빠르게 수분을 빨아들여 물컹해지고 알리신 성분의 60% 이상이 사라진다는 연구가 가톨릭대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알리신은 면역력 향상과 항균 작용의 핵심인데 냉장 보관으로 이 성분이 급격히 줄면 건강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마늘은 껍질째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서 리코펜 생성이 크게 줄어 항산화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 대학에서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12도 이하 보관 시 리코펜 생산이 최대 6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빨갛게 완전히 익힌 상태일 때 영양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열대성 채소로 차가운 온도에서 세포벽이 쉽게 무너집니다. 교토대 자료에서는 냉장 보관 오이가 장에서 분해되지 않아 가스와 복부 팽만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지로 싸서 세워두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조절되고 식감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빵입니다. 냉장고는 빵의 전분을 급격히 굳게 만들어 혈당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는 냉장 보관 빵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상승폭이 유의하게 컸다고 보고했습니다. 빵은 실온 또는 냉동 보관 후 바로 굽는 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식품의 공통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보관이 영양과 건강 효과를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하루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별 분리 보관입니다. 감자, 양파, 마늘은 냉장고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서로의 호흡으로 인해 더 빨리 무르고 독성 물질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감자는 신문지로 감싸 서늘한 곳에, 양파는 망에 넣어 걸어두고
마늘은 껍질째 바구니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황금 조합입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빨갛게 익힌 뒤 먹기 직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 식사나 저녁 반찬으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의 수분 균형 조절입니다. 오이는 세워서 보관하면 눌리지 않고 오래 아삭함을 유지하는데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한 겹만 감싸면 수분이 적절히 빠져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이 좋고 자른 오이는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의 냉동 보관 팁입니다. 깐 마늘이 꼭 필요하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까서 소분한 뒤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세균 번식이 거의 없고 알리신 성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요리할 때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다지거나 썰어 쓰면 됩니다. 냉장 보관은 가능해도 최대 3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빵의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빵은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조각마다 랩으로 싸서 냉동하면 한 달 이상도 품질이 유지되고 먹을 때는 토스터에 바로 넣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혈당 상승도 훨씬 적어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방 온도 관리입니다. 식재료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베란다나 그늘진 싱크대 아래 같은 서늘한 공간을 하나 정해 보관 구역을 만들어 두면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식재료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 습관만 정리해도 식재료의 품질은 물론 소화와 혈당 같은 몸의 반응도 훨씬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 점검 습관을 소개합니다. 저녁 설거지 후 냉장고를 한 번만 훑어보면 변색 변질 수분 응결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0분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0년의 건강을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보관 습관의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과 타이밍입니다. 보관법이 좋아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식재료를 사오면 관리가 어렵고 금방 상하게 됩니다. 감자, 양파, 오이 같은 기본 식재료는 일주일 안에 소비할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처럼 익어가는 과일은 한꺼번에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익은 순서대로 상온에서 관리하며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마늘, 양파, 감자처럼 오래 두고 먹는 식재료도 환경이 맞아야 오래갑니다. 양파는 통풍이 잘 되면 한 달 이상도 문제 없지만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일주일 만에도 속부터 무를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은 냉장 보관 시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냉동 보관은 1에서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상온에 두되 너무 물러지기 전에 드시는 것이 영양 보존에 좋습니다. 빵은 실온에서 2에서 3일, 그 이상이면 냉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체질별 조절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상온 보관한 감자나 토마토처럼 조직이 부드러운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냉동 후 구운 빵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냉장고에서 오래 있던 오이나 양파를 피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신선도 기준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겉만 멀쩡하면 괜찮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내부가 먼저 변하는 식재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양파, 오이는 속이 물러졌는지, 감자는 싹이 트기 시작했는지, 토마토는 표면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물기가 맺히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색이 바뀌었거나 냄새가 섞여 있다면 이미 내부 변화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보관 습관은 한번 바꿨다고 바로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소화,
피로, 속답답함, 혈당 반응처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보관법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식재료의 변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신선한 마늘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래 보관해 내부가 변한 마늘을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되고 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반드시 냄새와 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질환이나 담낭 문제를 가진 분들입니다. 장염을 자주 겪거나 담석이 있는 분들은 양파, 오이처럼 조직이 변하기 쉬운 식재료를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교토대 연구에서도 냉장 보관 오이가 장내 가스를 크게 증가시켜 장질환자에게 더 강한 자극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고 조리 직전 상태의 신선한 식재료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나 혈당 불안정을 겪는 분들입니다. 냉장고에서 딱딱해진 빵이나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자료에서도 냉장 보관 후 조리된 전분 식품은 혈당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빵이나 감자를 드실 때 특히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되도록 실온 또는 냉동 후 바로 구워 드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술 전후의 식단입니다. 수술 전에는 장이 예민한 상태라 조금만 변질된 음식에도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깐마늘, 토마토처럼 변화가 빠른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기 역시 장 기능이 약해진 상황이라 냉장고에서 오래 있던 채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냉장 보관 중 수분이 응결되면 식재료에 미세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곰팡이는 알레르기 체질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파, 빵, 오이처럼 표면과 내부 습도가 달라지기 쉬운 식품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정보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이며 개인의 질환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관 습관을 시도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한번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안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깨달음이 하나씩 자리 잡았을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 양파 하나를 어디에 둘지, 감자를 어떻게 보관할지, 빵을 어디에 두고 먹을지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의 장, 간, 혈당, 그리고 하루의 피로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이해하고 나면 건강은 더 이상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변화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 72세 신영자 여사님과 68세 강문철 어르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이 작은 변화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3개월 만에 위험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강 어르신은 아침마다 불안정하던 혈당이 안정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을 다시 살리는 순간을 직접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안에 식재료를 한 번만 다시 바라보세요. 누워있는 오이를 세워주고 습기에 약한 양파는 꺼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보세요. 감자는 신문지에 차분히 싸서 서늘한 자리로 옮기고
빵은 냉동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일주일 후에는 속편함으로, 한 달 후에는 피로 감소로, 3달 후에는 혈당, 소화 에너지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게 될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선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바로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